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제 5번인 동력 전달 장치의 1번 본체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문제도면을 보시면 1번 본체에서 KS 규격 치수가 들어가는 곳은 요쪽에 이제 볼 베어링이 들어간 곳입니다. 볼 베어링 호칭 번호를 보시면 이제 6203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2 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베어링이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2가 붙은 거고, 뒤에 6203이 호칭 번호입니다. 그래서 공단 KS 규격집의 23번인 깊은 홀 볼 베어링 규격 치수를 보시면 호칭 번호 6203에 보시면 대문자 D가 저 바깥 볼 베어링 지름입니다. 소문자 D는 저 안쪽 볼 베어링 지름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D의 규격 치수를 보시면 17이라 되어 있고 대문자 D에 보시면 4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치수는 여러분 무조건 100명이 그러면 100명 다 전부 다 40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안쪽에 마찬가지로 이 축지름이죠. 이 축지름도 무조건 100명이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17mm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규격 치수가 아닌 뭐 이런 치수들이 있죠. 이제 요런 지름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2가 나왔지만 뭐 어떤 사람은 33, 31 이 정도 1mm 정도 오차는 날 수가 있어요. 자로 쟀을 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품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KS 규격집에 나와 있는 규격 치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정규 강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예제 16개 모두 CAD 파일 문제도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연습을 하실 때 이 CAD 문제도면 파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치수를 측정하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딤으로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빨리빨리 뽑아서 보통 이 치수를 보시고 모델링 하시죠. 근데 이거는 CAD 파일이기 때문에 답안 도면과 거의 100% 똑같이 치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료 강좌 학생분들이나 저희 나학격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실전 문제 도면집에 있는 그 문제 도면을 자로 측정한 다음에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로 측정을 해도 문제도면은 1:1 비율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보통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로 측정했을 시에는 보통 이제 1mm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런 80이라는 치수는 규격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1mm 정도 틀려도 감장 같은 건 안 당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뭐 베어링이나 아니면 키용 같은 거 들어가겠죠. 이런 것은 무조건 KS 규격집에 있는 KS 규격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적용시켜 주셔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이 치수는 1mm라도 틀리면 무조건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정규 강사 학생분들은 이 CAD 도면 문제 파일이랑 출력 이미지 파일 2개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자로 측정해서 하는 방법은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 2번 정도만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로 측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해주는 CAD 파일을 바로 이렇게 치수를 뽑고 그럼 치수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죠. 여기 치수 나오고 높이 치수 나오고 전체 치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로 재실 필요 없이 바로 CAD에서 치수를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치수를 보시고 답안 도면을 완성하시면 훨씬 더 빨리 많은 답안 도면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도면을 그려보시고요. 자로 측정해서 하는 연습은 한 2번 정도만 해보셔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CAD 파일은 제공을 안 해줍니다. 국가시험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도면이 A4 용지로 줘요. 그래서 그 A4 용지에 있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로 측정하신 다음에 전부 다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체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메트릭 해야죠. 메트릭 안에 스탠다드 밀리미터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인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탠다드 밀리미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선을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초점 찍으시고 위로 올리신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뭐 딱 직각구조 조건이 안 걸렸다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직구조 조건이라고 했죠. 얘를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구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삐뚤하게 그렸다대로 취소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드래그를 끌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를 끌어버리면 이제 요 가로선은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실 거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이거 두 개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추가가 되면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을 뭘로 바꾼다? 위에 보시면 형식의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전체 지름 치수를 넣을게요. 이 지름 치수는 6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2 엔터 하시면 스케치가 커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2개를 넣었다. 2개를 넣은 상태에서 얘를 62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찌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치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형태를 비슷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하셨으면 제일 큰 치수 한 개만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이 치수를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원래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치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이 치수 뽑아야겠고 이 치수 뽑아야겠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값 뽑아야겠죠. 이 거리값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뽑아줍니다. 자, 그럼 치수를 기입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됩니다. 이 거리값은 이러면 40이에요. 근데 이 중간의 선이 중심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80이라 나온 거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으면 반대 방향까지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거리는 40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미리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치수가 나오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문제도면서 자로 측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길이값은 80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름값이죠. 요 지름값은 48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47, 49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지름값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름값입니다. 이게 60이죠. 근데 이게 왜 60이냐면 현재 여기 보시면 커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5개가 젖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통의 지름은 얼마다? 62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재어봐도 딱 이렇게 31이 나오죠. 그러면 지름이 62죠. 근데 요 위에 뿔뚝 올라온 곳이 단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3D에서 단면뷰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통이 있죠. 앞에서 봤을 때 이 원통의 지름은 당연히 62가 맞습니다. 요 위에 올라온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가 여러분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저 구멍을 4개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쉬웠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5개가 되었기 때문에 단면뷰가 조금 복잡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거리값,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값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었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필렛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딱 20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이랑 25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22, 뭐 27 이렇게 해도 전혀 이 치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는 미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중심선뼈 다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선택, 중심선이죠. 미러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딱 중간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편도 미러가 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단축 키인 R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실행이 됩니다. 회전 아이콘 어디냐면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시면 여기에 3D 모양이 있죠. 회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단축 키가 R이에요. 인벤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R을 누르셔도 실행이 됩니다. 그럼 우선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축 있죠. 축 누르시고 이제 돌릴 축, 회전할 축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면서 부품이 완성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 트리에 보시면 원점을 하겠죠. 이 원점을 누르신 다음에 XY 평면에다 다시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2점 직사각형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수직 구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직 구조 조건을 누르신 다음에 요 딱 중간선 있죠. 요 중간선을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원점을 이런 식으로 딱 눌러줍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비주얼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와이어 프레임을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 키를 만들어서죠. 이거 만드는 강좌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수렴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서 요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다? 80입니다, 여러분. 80이 되고 이제 요 밑에 본체 이제 높이 값은 여러분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값, 이 전체 길이 값은 얼마가 되냐? 8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다 끝난 거예요. 저희가 방금 넣은 치수 값이 뭐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각 거리가 얼마니까 80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값이 얼마냐? 12mm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본체 밑바닥 전체 길이가 얼마? 80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넣으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돌출할 폭이라면 이 거리 값입니다. 이 거리 값이 현재 이런 식으로 재보면 58이죠. 그렇기 때문에 58 곱하기 2인 116을 여러분들이 돌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신 다음에 돌출을 눌러도 되지만 바로 돌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벤터 단축 키인 E입니다. 그래서 E를 누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출이 실행이 돼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여기 3D 모양 보시면 돌출 있죠. 이거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를 돌출했냐? 116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116을 적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쪽 방향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돌출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 다음 다시 XY 평면에 여러분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하게 여러분 딱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딱 맞게 그리신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이 직사각형 여러분 저희가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딱 중간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보시면 구속 조건이 현재 안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일치 구속 조건이 있죠. 이 구속 조건 누르신 다음에 이 선의 중간에 딱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점이 찍힙니다. 그럼 여기 찍고 요 위에 원점 중간을 딱 찍으시면 정확하게 중간으로 구속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폭치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요 치수는 얼마가 되나? 이제 68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이 양쪽 치수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보시면 이쪽도 6mm, 이쪽도 6mm, 양쪽 다 전부 다 6mm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치수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직사각형 중간점이랑 그 다음 이 원점 중심점이랑 일치 구속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직사각형이 중간에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돌출 단축 긴 2를 눌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얼마나 돌출한, 이거는 리브죠. 리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로 재보시면 얼마 12mm가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이 앞쪽 리브도 마찬가지로 그릴 건데, 이건 어디다 스케치를 하냐? YZ 평면 여러분들 스케치를 합니다. 혹시나 뷰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요 위에 뷰 큐브도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리브를 그릴 건데, 자, 그럼 우선 여러분 리브 각도를 알아야겠죠. 근데 CAD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각도가 나옵니다. 68도. 근데 시험장에 이제 각도기를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안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대중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각도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64도, 뭐 69도.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틀리더라도 전혀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을 저희가 알아야겠죠. 근데 현재 1에 됐을 때는 뭐 8.76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들어가면 여기 교차점 있죠, 여러분? 여기 교차점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뭐 8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리브만 우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리브 두께는 여기 나와있죠. 이 회전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재수도 되고요. 아니면 요 옆에 이 치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뽑아보시면 정확하게 저 리브 두께가 얼마다 12mm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저 이제 각도가 들어간 리브를 저희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럼 리브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한 것처럼 스케치를 직접 한 다음에 그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벤트에 이제 리브 기능을 사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인벤트 리브 그리는 편리하긴 한데 한 번씩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리브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현재 제가 하는 인벤트 버전은 제일 최신 버전인 2020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으로 제가 몇 번 사용해본 결과 최신 버전에서는 그렇게 에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벤트 2020 버전에서 이제 앞 버전의 웬만한 버그들을 거의 전부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사용한 인벤트 버전 중에서 제일 완성도가 높은 버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프로그램은 뭐다? 최신 버전이 최고다. 우선 여러분 리브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을 향해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 치수를 뽑습니다. 이 치수가 얼마냐면 8이었죠, 여러분. 근데 혹시나 이 점이 여러분 잘 안 찍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점을 찍으신 다음에 치수를 뽑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찍히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치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치수가 8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였냐면 68이었습니다. 68. 그 다음 엔터를 하시고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스케치는 선택이 되어 있어요. 프로파일에. 그럼 요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있고 뭐 두 번째 평면에 평행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이렇게 뭐 누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리브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리브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입력해야 될 거는 두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두께가 뭐 8이면 8, 이제 10이면 12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 무조건 이러면 양쪽으로 대칭해요. 한쪽으로 대칭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쏠리고 요쪽으로 쏠리고 왼쪽 오른쪽 쏠립니다. 근데 중앙에서부터 양쪽으로 나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요 중간에 있는 양쪽으로 나가시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방향이 뭐 방향 2, 방향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솔직히 뭐 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리브 기능이 편하긴 한데, 왜냐면 스케치를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께만 입력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끌적끌적 누르다 보시면 자동적으로 리브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리브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편에는 당연히 요 위에 미러를 누르신 다음에 이 리브를 선택해 주시고 미러 평면을 누르신 다음에 어디 평면 여기 보시면 이제
XY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브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나는 죽어도 이 리브를 못하겠다. 왜냐면 제가 앞에 말했죠. 저 리브 기능이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리브를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케치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그냥 원래대로 여기 딱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 찍고 이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상축이 되면서 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제 선이 끊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선하게 딱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얼마였죠? 8이었죠? 그대로 씁니다. 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얼마? 68이었죠? 각도가 68. 이런 식으로 엔터 해주시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요 높이는 여러분 이제 치수를 안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왜냐면 요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요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제 당연히 여기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요 위까지 가야 됩니다. 요까지 가셔도 안 돼요. 제가 여기 돌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빈 공간이 이제 리브가 이상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스케치를 하실 때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E1 있죠? E1 안쪽까지 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치수는 안 넣으셔도 무관해요. 왜냐면 우리가 넣어줄 치수는 여기 보이시는 8이랑 이 68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돌출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12mm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리브가 돼요. 그래서 굳이 리브 기능을 사용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바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리브 기능을 사용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리브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XY 표면에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당연히 2점 사각형 누르신 다음에 사각형을 3개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걸렸을 때 1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찍고 2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찍고 3개는 요 끝에 딱 맞게 이런 식으로 딱 찍어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고 이건 당연히 중심선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통면이랑 이 원통면은 여러분 치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동일 선상 구조 조건이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요 위에 선 찍고 요 위에 선 찍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딱 되기 때문에 치수가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치수를 넣어줍니다. 요 지름 치수 한 개 있어야겠고 이제 얘 한 개 있어야겠죠. 요게는 당연히 여러분 지름 치수를 안 뽑아도 돼요. 그리고 안 뽑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조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개 동시에 당연히 치수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요 길이값 있어야겠고 이거 있어야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가 안 뽑힙니다. 왜냐하면 요 본체 끝쪽이랑 이 선이라면 구조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치수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안 되면 한마디로 이 선이 이동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전체 치수는 당연히 이제 80이 되겠죠. 왜냐면 이 본체를 제가 80으로 모델링 했으니까 당연히 전체 치수는 8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처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변경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40치수.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치수는 무조건 100명 그리면 100명 다 무조건 40이 돼야 됩니다. 이 본체에서는 저 치수만 KSQ 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이제 R을 누르신 다음에 회전을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축은 어디? 요 중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합집합, 차집합이 있죠. 당연히 잘라내기 차집합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구멍이 이제 뻥 뚫리실 겁니다. 이 구멍을 여러분 먼저 안 파준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 구멍을 먼저 파버리고 이 리브를 그려버리면 이 리브 그릴 때 여러분 아주 불편해요. 저희가 방금 썼던 리브 기능을 사용하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스케치를 해서 리브를 그릴 때는 이 구멍이 뚫리는 상태에서 리브를 그리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브를 그려야 된다. 그럼 저희가 방금 했던 Y좌표면 스케치를 해보신 다음에 이제 리브 기능이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리브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이제 돌출하면 요 중간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다시 요 중간만 뚫어줘야 하는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브를 먼저 그리고 요 중간에 구멍을 뚫어 주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요 본체 밑바닥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필렛 값을 줄 건데 이 필렛 값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냐? 우선 이제 문제도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의 뷰만 주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세 뷰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세 뷰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자로 측정하신 다음에 이
이 필렛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2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여러분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상세비가 안 주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값을 여러분들이 그냥 필렛 값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 값을 뭐 11로 하나 15라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세비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값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값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구멍 가공을 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필렛 값을 제가 만약에 이제 10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지름 값을 10으로 했죠. 10으로 한다면 요 위에 스케치를 해보면 이제 요 구멍 이런 형상투영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구멍 가공을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값은 문제되면 이런 식으로 12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12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실 때 한 이쯤에 다시 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스케치를 한 마무리한 다음에 구멍을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모서리 값을 바로 10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형상 투영된 점에 바로 구멍 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고 이게 이제 목깎기 있죠.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 위에 목깎기 아이콘을 바로 누르신 다음에 이 4개의 모서리를 여러분 선택을 해줍니다. 뒤에 쪽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회전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다? 10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목깎기 값이 라운드가 다 들어갔죠. 이 위에 바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 스케치를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에 구멍 아이콘을 누르시는 거 아니면 인밴드 자체의 단축키는 H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실행이 되죠. 그럼 요 4개의 점을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구멍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라운드 값을 여러분들이 요 끝에서 요 중심 거리 값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멍을 여러분 선택해 볼게요. 이 지수는 규격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로 측정한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2mm죠. 그 다음에 요 지름 값은 얼마다? 8이었죠. 8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관통이 있는데 어차피 이 구멍은 전체 관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체 관통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카운트보어 구멍이 가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주물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못하기 값은 얼마다? 라운드 값이 3이죠. 그 라운드 값 3자를 저희가 전부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라운드 값을 넣으실 때는 이제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부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한 장에 선택을 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목깎기 값이 한 번에 안 돌아가요. 제가 우선 다 선택해 볼게요. 여기 선택하고 세로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돌리면서 전부 다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 값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세로 값부터 먼저 주냐면 여러분 요 밑에 만약에 필렛을 넣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방에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목깎기 값을 제가 한 개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개 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필렛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끊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로부터 먼저 목깎기 값을 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 다른 필렛 넣으실 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전부 다 예쁘게 필렛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똑같이 목깎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찍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쭉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요쪽을 안 찍는 이유가 여러분 현재 여러분 여기 필렛 값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찍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끝까지 한 방에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필렛 값을 이런 식으로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 목깎기를 여러분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쫙 들어가죠.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필렛 값이 완벽하게 한 곳도 빠짐없이 아주 예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필렛 값을 라운드를 잘 못 넣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필렛 값이 좀 예쁘게 안 나오고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렛 값을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지 한 방에 들어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라운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앞면에 여러분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원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중심에 딱 찍으신 다음에 그리십니다. 이 원의 크기는 54입니다. 54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쭉 그립니다. 지름이 14겠네요. 14 엔터입니다. 그 다음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바꿔주세요. 이 원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케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저 지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 가공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지름 5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선 거리값은 54가 되는 거고 이 값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을 재어보시면 7입니다. 원이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7이니까 이 원의 지름은 1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을 얼마나 돌출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이제 딱 나와있죠. 단면뷰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대충 재보면 한 1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교집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돌출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몇 미리? 12mm죠. 근데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반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합집합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 필레 값을 넣을 건데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필레를 주는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랑 필레를 먼저 줘버렸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한 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필레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 한 번에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레 이제 목각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먼저 이런 식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요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다시 목각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필레를 선택해 주시면 아주 모양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필레 값이 들어가면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3D 모형 탭에 패턴에 이제 원형이라고 있죠. 원형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패턴이 이제 윈도우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제 픽처를 선택해야 되는데 픽처를 선택하실 때 돌출된 거랑 이 목각기 값이랑 같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돌출만 선택한 다음에 원형 패턴을 돌려버리면 저 돌출된 것만 돌아가기 때문에 필레 값이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각기가 들어간 것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뭐 이렇게 원점에 축을 찍어도 되지만 원점 표면 이런 식으로 클릭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개냐면 5개죠. 그럼 5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360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앞쪽면 다시 스케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형상 투영된 점이 보이겠죠. 그럼 바로 구멍 H를 누르신 다음에 이 형상 투영된 5개의 점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택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저 구멍의 크기는 M4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은 4짜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 나사부까지 거리가 이제 10m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택 구멍 깊이는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측정을 해보시면 저 구멍의 지름값은 4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4짜리 볼트가 처리되어 있고 이제 완전 나사부까지 거리는 10mm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불안저부 나사부 거리값이 있죠. 요 거리값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3mm가 됩니다. 저 불안저부 나사부 길이는 이제 스레드 깊이가 10 이하일 때는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10 이상일 때는 이제 플러스 3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KS 교육집에는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불안저부 나사부가 있는 이유는 저 택 구멍에 스레드 가공을 할 때 스레드 가공이 저 끝까지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저부 나사부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멍 가공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 이 세 번째 여러분 택 구멍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클릭하신 다음에 ISO 메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크기는 4짜리였죠. 종료 지점이 전체 간통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거리를 선택해줍니다. 스레드 값이 얼마였습니까? 10mm였죠. 단저보다 같이 플러스 3을 더해가지고 이 총 길이는 얼마가 된다? 13m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이제 요쪽은 이제 완전 나사부가 10mm까지 들어갔고 요 안쪽이 보이시죠? 불안저부 나사부가 이런 식으로 3mm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러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미러를 누르시고요. 우선 전부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미러 평면 누르시고요. YZ 누른 다음에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러가 됩니다. 미러가 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죠. 요 끝에 요 필레 값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좀 귀찮겠지만 요 필레 값을 선택하신다면 그냥 지우세요. 삭제 누르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그냥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러를 누르신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러 표면 누르시고 YZ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편도 완벽하게 구멍까지 미러가 되죠. 그래서 이쪽이 에러가 한 번씩 나던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미러 에러가 나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에러가 뜨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필레 값을 넣으시면 되고 에러가 안 뜨시는 분들은 그대로 미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에러가 떴으니까 나머지는 다시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목각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넣지 마시고 우선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넣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왜냐면 여기만 다시 넣고 얘를 돌린 다음에 미래에서 똑같은 에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전부 다 동시에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형 패턴이죠. 원형 패턴을 누르신 다음에 이 목각기 값을 선택해 주시고 회전축은 어디 이 원통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5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필레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시간을 도대체 잡아먹지 마시고 뭐 때문에 왜 인벤트에 있어서 에러 창이 뜨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신 다음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주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못따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끝이랑 이제 챔프 값을 얼마가 되냐 1mm를 넣습니다. 이제 이 못따기 값은 뭐냐 여러분, 이제 조립용 못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용 못따기가 뭐냐면 이 커버가 이 본체 여러분 조립이 된 다음에 볼트로 고정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조립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 끝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챔퍼 값 1mm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소에서 보시면 이제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못따기 값은 얼마나 1mm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못따기 값을 여러분 조립용 못따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요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못따기를 안 해주면 이 만약에 커버가 이런 식으로 본체에 결합이 된다. 근데 이 두 개 만약에 못따기 값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커버가 이 본체에 조립이 되면서 요 끝이랑 접촉이 일어나면서 요 끝이 전부 다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 값을 주면 조립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부드럽게 조립이 되고 이 끝이 파손될 염려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용 못따기를 주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쪽에 베어링이 들어가죠. 그래서 베어링이 들어가는 이제 요쪽 모서리 여러분 목각기 값을 줍니다. 요쪽이랑 반대쪽을 줘야겠죠. 이쪽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0.3mm를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각기 값이 들어갔죠. 이거는 왜 주냐면 여러분 KS 규격집의 베어링 규격을 보시면 여러분 저 값이 R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6203에 대한 R 값은 0.6mm가 나와 있죠. 근데 저 0.6mm는 저 본체에 들어가는 저 R 값이 아니라 이 베어링에 대한 R 값이 0.6mm입니다. 베어링 요 끝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R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목각기 값이, 이 목각기 값이 이제 0.6이라는 거지 이 본체에 대한 이제 목각기 요 값이 여러분 0.6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목각기 값이 얼마가 되어 있냐 0.3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 이 베어링 값이 0.6입니다. 그래서 이 목각기 값이 여러분 이제 0.6mm 아니기 때문에 이 목각기 값은 0.6mm만 안 넘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0.3mm 줘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거나 간점이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목각기 값을 0.6mm 이제 이상 주면 안 되냐,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목각기 값을 본체에 0.6mm 이상 줘버리면 간섭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줘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본체에 1mm를 줘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제 요 안쪽이 이제 1mm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어링 값보다 커버리면 저기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베어링이 저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보신 다음에 인벤트에 보시면 간섭 체크가 있습니다. 요 위에 검색해 보시면 간섭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간섭 분석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의 간섭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당연히 이제 간섭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립이 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베어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R 값이 이 베어링 값보다 커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걸려버린 거죠.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끝까지 공간이 남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본체 이제 저 R 값 줄 때는 이 베어링 값이 만약 0.6이다 그러면 그 0.6보다 아래로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주시던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동력 전달 장치의 1번 본체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